일단 나머지 4번과 5번.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함수를 설명 안 드리고 4번과 5번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드렸네요. 일단 그러면 먼저 해당 함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학생 데이터, 이 학생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가 한번 isIn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그 판다스 연산자에는 AND 연산자가 있고 OR 연산자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isIn이라는 함수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isIn이라는 연산자는 저희가 멤버십 연산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멤버십 연산자라고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in이라는 연산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오른쪽에는 배열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왼쪽에는 배열 안에서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isIn이라는 연산자는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동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색하고자 하는 컬럼을 대상으로 해당 컬럼에 특정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을 할 때 is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과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토대로 저희가 학과 정보에 isI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isIn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학과 정보 중에서 저희가 이 내용 안에 포함되는 학생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인장값을 예를 들어 디자인 학과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리스트로 네. 리스트로 들어왔네요. 네. 리스트로 isIn 안에다가 저희가 검색하고자 하는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학과에 해당되는 이렇게 학과 정보가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디자인 학과인 학생과 동시에 이제 화학공학과에 다니는 학생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화학공학과라고 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찾고자 하는 값을 나열을 리스트 안에다가 나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리스트 안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디자인 공학과에 다니는 학생 정보와 화학공학과에 다니는 학생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isIn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4번 문제를 풀어낸다고 한다면 해당 문제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공한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print df라고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출력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종목명 중에 네이버 또는 삼성전자인 종목들을 이스인 메서드를 활용해서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희가 펀드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종목명에서 isin이라는 함수에다가 대괄호 안에서 저희가 검색하고자 하는 필터링 하고자 하는 종목명들을 쭉 나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라는 종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성전자가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 라고 해서 이렇게 네 번째 문제 제가 필터 조건식을 세워볼 수 있고 해당 조건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인자값으로 대입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삼성전자와 네이버 종목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4번 문제까지 풀고 다음으로 저희가 그룹 바이 함수와 어플라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룹 바이 함수와 어플라이 함수. 저희가 새로운 셀에다가 import pandas.라고 하시고 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pd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csv 파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csv 파일이라고 해주시고 여기다가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csv 파일 이름 pandas.라고 하시고 언더바 사용하시고 student info라고 하시고 확장자는 csv까지 저희가 파일 네임을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하신 다음에 해당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해 주기 위해서 판다스에 있는 read CSV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고 첫 번째 인자값으로 CSV 파일 이름을 전달을 해주시고 인코딩 방식도 지정을 해줘야겠죠. 인코딩 방식은 UTF-8번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자, 한번 내용을 출력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출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학생 정보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해당 정보에서 그냥 df라고 할게요. df만 하면 조금 더 이쁘게 보이거든요. 프린트 안 쓰고. 약간 그 주피터 노트북만 보여지는 이런 장점인데요. df만 하시면 엑셀처럼 이쁘게 정리돼서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이 수학이라는 컬럼에서 어떠한 함수를 적용해서 뭐 예를 들어 더하기 10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합산의 나눔값을 적용을 한다든지 저희가 특정 해당 컬럼에 대해서 각 행마다 어떠한 절차를 적용을 시키고 싶을 때 저희가 apply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수학이라는 컬럼에서 저희가 특정 절차를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apply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apply 인자 함수 안에 저희가 적용할 처리 내용을 함수로 작성해서 대입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가 함수를 어플라이 함수에서 처리될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시고, 그다음 함수 이름, 예를 들어 addRow라는 함수 이름을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당 함수의 매개 변수로 각각의 수학 점수에 각 행에 대한 값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개 변수 이름으로 row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ow라는 매개 변수는 각 행마다 값을 row에 전달되게 되고, 저희가 row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최종 결과물을 리턴하기 위해서 리턴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행마다 이 row 함수에 대입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각 수학 점수에다가 10점씩 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리턴을 할게요. 리턴이라고 하시고 row에다가 10을 더해서 저희가 리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해당 해당 컬럼에 어떠한 처리를 할 함수를 정의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저희가 apply 함수 인자값으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y 괄호 안에다가 저희가 addRow라고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addRow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나요? 각 수학 점수에서 10점씩 더해져서 이렇게 시리즈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과만 보니까 제대로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s라는 시리즈 변수에 저장을 해주시고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dd 그냥 수학 할까요? add 수학이라는 컬럼에다가 저희가 apply로 저장한 결과를 이렇게 새로운 시리즈로 대입을 해주시고 다시 df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df를 다시 출력하니까 add 수학이라는 컬럼이 새로 나타나고 add 수학이라는 값으로 기존의 값에서 10씩 더해져서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조금 뭔가 통계를 더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s 언더바 m이라는 변수에다가 df에 있는 데이터셋에서 수학 점수의 합산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print s 언더바 m 값을 출력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모든 학생의 수학 점수의 합산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수학 점수에 대해서 합산을 만들어냈으면 해당 addRow 함수에다가 s 언더바 m이라고 하시고 바로 row를 이렇게 수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합산값에 자신의 점수가 전체 총점에서 얼만큼 차지를 하는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율을 계산할 때 좀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행마다 어떠한 처리를 하고 싶을 때 그 처리를 하는 함수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정의를 해주고 그 정의된 함수를 적용할 때는 apply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위에 있는 부분을 또 타이핑을 하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위에
저희가 실습했던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 바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룹 바이. 그룹 바이 함수를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집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계 함수. 집계 함수는 통계를 낼 때 사용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강의 스터디미 사이트 들어와 주시고 두 번째 강의 자료 들어와 주시면 이제 PDF 내용에 쭉 내려보시면은 집계 함수 종류에 대해서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주로 쓰이는 함수로는 카운트 함수, 그다음에 sum, min 함수 세 가지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min, max, 그다음에 std, 표준 편차값 같은 값들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차분값 아니면 PCT 체인지, 백분율 변환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함수들 만약에 저희가 통계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이러한 표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당 집계 함수를 한번 간단하게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프린트라고 하시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예를 들어 수학 점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수학 점수를 출력을 하면은 쭉 수학 점수가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해당 수학 점수의 총점을 알고 싶어요. 이 총점을 알고 싶을 때는 저희가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지금 2열에 있는 모든 밸류 값을 더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평균값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평균값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생 점수 중에서 제일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x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을 볼 수가 있고요. min도 마찬가지로 제일 낮은 점수를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집계 함수를 통해서 조금 분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계 함수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그룹 바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룹 바이 함수. 이 그룹 바이 함수는 특정 컬럼, 원하는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묶어줘서 통계를 내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에 남학생들만 모아서 국어 점수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여학생들만 모여서 수학 점수의 평균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 성별이라는 컬럼을 기준해서 그룹핑을 시켜서 통계를 내주는 그런 함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활용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 함수는 직접 봐야 조금 느낌이 오는 그런 함수라서 저희가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희가 그룹 바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룹 바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성별에 대해서 학년에 대해서 해보죠. 학년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학년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하는데 결과값으로 저희가
국어 점수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학년에 대해서 그룹핑 해주고 국어 점수에 대해서 평균값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민이라고 해주셔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자, 지금 1학년 학생의 평균이 몇 점이죠? 51점이네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의 평균이 몇 점이죠? 35점이네요. 그 다음에 3학년 학생의 평균이 몇 점이죠? 59점이네요. 4학년 학생도 이렇게 각각의 평균에 대해서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거 말고 편차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std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편차값을, 각 학년마다 편차값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저희가 학년이 아니라 성별에 대해서 그룹핑을 시켜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별이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남학생에 대한 국어 점수의 편차값, 여학생에 대한 국어 점수의 편차값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평균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민이라고 저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남학생이 몇 명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카운트 값을 활용해서 남자가 25명, 여학생이 25명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저희가 그룹 바이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묶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룹 바이 어그리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그룹 바이라고 하시고 이번에 학과에 대해서 그룹핑을 해볼까요? 학과에 대해서 저희가 수학 점수를 보고 싶어요. 수학 점수에 대해서 평균값을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실행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수학 점수는 평균을 보고 싶고 국어 점수는 편차값을 보고 싶고 예를 들어 영어 점수는 개수를 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저희가 보고 싶을 때 선택적으로 컬럼에 대해서 집계함수를 적용해서 보고 싶다고 할 때 저희가 AGG, 어그리게이션의 약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줄로 안 넘어가네. 네, AGG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이 AGG 함수에다가 예를 들어 저희가 국어 점수 국어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저희가 평균값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집계함수에 대해서 리스트 변수로 이렇게 min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썸값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sum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어라는 컬럼뿐만 아니라 같이 수학 점수에 대해서도 통계값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됐다. 수학 점수에 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수학 점수를 각각 몇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지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편차값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std 함수를 집계 함수를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행을 시켜주시면 각 학과별로 국어 점수의 평균값, 그다음 국어 점수의 총 합산값, 그다음에 수학 점수에 대한 경영학과의 학생 숫자, 그 다음에 편차값 이렇게 쭉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파이널 Y
파이낸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Y파이낸시라는 라이브러리는 주식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먼저 Y파이낸시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느낌표 하시고 PIP라고 하신 다음에 인스텝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Y파이낸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Y파이낸스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해당 라이브러리가 쭉 설치가 되게 됩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얼리디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설치가 혹시 다 끝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설치가 되셨으면은 다음 셀에다가 저희가 해당 라이브러리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import라고 하시고 yfinance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yfinance를 매번 다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s라고 약어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yf라는 약어를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파이낸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df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Y파이낸시에서 다운로드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운로드라고 하시고 저희가 검색하고자 하는 주식 종목의 코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건 GOOG라는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GOG로 종목 코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최근 며칠 정도의 기간의 데이터를 갖고 올지 피리오드라는 인자값을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최근 5일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OD를 문자열로 작성을 해주시면 최근 5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지고 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프린트 df라고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쭉 다운로드가 100%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당 주식 데이터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라는 구간이 인덱스로 잡혀 있는 부분, 데이트라는 구간이 인덱스로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식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종가, 그다음에 상한가, 하한가, 시가, 그다음에 거래량 이렇게 네 가지로 쭉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애플 주식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AAPL이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애플에 관련된 주식이 쭉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근데 저희가 최근 5일이 아니라 11일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10D라고 해서 조회를 하면 이렇게 더 많은 데이터가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1일이 빠졌죠. 11일은 오늘 아직 종류가 장이 마감이 안 돼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8월 8일에 대해서 그 통계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국 주식에 대한 가격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 네이버 증권에서 이제 구글 왼쪽 위에 이제 검색창에다가 저희가 네이버 증권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예를 들어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코드가 제공되게 됩니다. 삼성전자에 부여된 종목 코드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 해당 코드를 너무 좀 기니까 5930인데 복사를 하시고 저희가 여기 종목 코드에다가 저희가 그대로 복사를 붙여넣어 주신 다음에 KS라고 하시면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이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갱신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만약에 저희가 뭐 다른 주식 지금 한번 데이터를 맞춰볼까요? 예를 들어 오늘 전일 어떻게 보는 고가가 72,100원인데 저희도 고가가 72,100원 동일하게 나타나요. 만약에 저희가 삼성 주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종목을 직접 검색해서 예를 들어 LG전자에 대해서 주식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LG전자 검색하시고 해당 코드 종목 코드를 복사를 하시고 그대로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당 주식에 대해서 쭉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df에다가 엑셀이라고 함수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LG 파이낸스라고 해서 XLSX로 바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참고할 때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LG 파이낸스라고 해서 이렇게 엑셀 파일로 잘 저장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최근 10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24년을 통틀어서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첫 번째 줄은 주석을 해서 두 번째 줄에다가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Y파이낸스로부터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을 하시고 동일하게 그냥 저희가 LG전자 그냥 구글 주식 데이터를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라고 하시고 조회하고 싶은 시작 날짜, 예를 들어 스타트 날짜를 지정을 해주시고 스타트 날짜로 저희가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조회하고자 끝나는 날짜를 예를 들어 end라는 인자값에다가 저희가 2025년 1월 1일이라고 하시고 자, 해당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다운로드 함수를 통해서 쭉 데이터를 내려받으면 다음과 같이 구글에 대한 주식이 2024년 1년치 데이터가 쭉 조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한번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일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값을 쭉 나열해서 보면은 조금 분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종가 기준으로 한번 차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F라고 하시고 지금 종가가 클로스라는 컬럼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DF에서 종가
플러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점 플롯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점 플롯. 자, 점 플롯이라고 하면은 1년치 뭐가 나타나죠? 종가가 차트로죠. 그려지는 모습을 라인 차트로 그려지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차익을 구해서 한번 먼저 첫 번째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저희가 하이 언더바 시리즈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df에 있는 어떤 값 하이 값을 저장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row라는 변수에다가 시리즈라고 하시고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row라는 값에다가 적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익을 구하기 위해서 DIFF라는 시리즈 DIFF 언더바 시리즈라는 변수에다가 하이 시리즈 값과 로우 시리즈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DIFF 시리즈라고 출력을 해주시면 상한값과 하한값을 토대로 그날 이제 얼마만큼 고점과 저점의 차익을 보고 이 정도 거래량으로 거래가 됐구나 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표 형태로 보면은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 플롯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추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고점과 저점의 차익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날 가격 변동이 좀 많았구나 라고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적은 날들은 고점과 저점의 차익이 적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많지 않았구나 그날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5일 평균선, 그 다음에 20일 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평균선과 20일 평균선. 위에 있는 네 줄은 주석으로 잠깐 가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플러스 시리어스라는 변수에다가 해당 데이터 셋에 종가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를 지정해 주시고 저희가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롤링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롤링이라는 함수는 예를 들어 저희가 5라고 입력을 하면은 최근 5일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롤링 5라고 하시고 민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작성을 해보시면은 5일 동안 최근 5일 동안 평균값을 프린트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플러스 시리어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실행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5일 평균 이동 평균 값들이 쭉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네 줄 같은 경우에는 넌으로 처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5일 평균을 계산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5일 평균이라고 한다면 지금 7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5일에 대한 데이터가 없죠. 5일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넌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30일도 최근 5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넌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넌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 4번째까지 넌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5번째부터 최근 5일 데이터가 기존에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5개의 데이터에 대한 평균 값을 해당 지점에다가 8월 4일이라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을 포함해서 최근 5일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해당 지점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6일 같은 경우도 최근 5일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 값을 저장하고 여기 해당 포인트에 지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5일 평균선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5일 평균선이 아니라 20일 평균선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20 롤링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20이라고 적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20일 평균선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표 형식이 아니라 그래프 형식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플롯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추이를 이렇게 20일 평균선의 추이를 한눈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20일 평균선을 통해서 지금 스터디 윗미 사이트 3번째 강의 자료 보시면 주식 분석이라는 강의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분석 강의 자료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 판다스와 Y 파이낸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 기법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주식을 분석할 때 제일 유의미하게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 이 볼린저 밴드 방법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 볼린저 기법으로 분석을 할 때 20일 단순 이동 평균과 20일 표준 편차 값을 토대로 저희가 상단 밴드를 만들게 되고 하단 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만들어서 쭉 그래프를 그리게 될 텐데 만약에 상단 밴드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강세 추세를 나타내게 되고 만약에 하단 밴드에 가까워지게 되면 약세 추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폭이 좁게 된다면 향후에 변동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볼린저 밴드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20일 평균선 민 20이라고 해서 시리어스 변수를 그대로 해당 20일 평균선에 대한 시리즈 값을 민 20 시리즈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0일 평균선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20일 평균선 저희가 강의 자료 보시면은 상단에 그 20일 단순 이동 평균을 구하라 토대로 저희가 상단 밴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20일 단순 이동 평균을 구하는 함수로 롤링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롤링에서 20일이기 때문에 20이라고 저희가 윈도우를 걸어주게 되고 그 중에서 저희가 평균값을 구하기 때문에 m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20일 이동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로 하는 게 20일 표준 편차 값을 필요로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std20 시리어스라는 변수에다가 크로스 시리어스 시리즈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롤링 20선이기 때문에
롤링 함수에다가 20이라고 대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std 함수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준비가 다 됐어요. 첫 번째 21 평균선, 이동 평균선 데이터가 준비가 됐고, 두 번째로 21 이동 편차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구한 다음에 21 평균선은 지금 여기서 SMA20이라고 되어 있고, 표준 편차는 편차라는 기호와 함께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는 일단 21 평균선을 토대로 K라는 상수값 곱하기 편차값을 21 편차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 평균선에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21 편차값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 공식을 토대로 UB라는 변수에다가 min20 시리어스라고 하시고 더하기 라고 하신 다음에 K값, 아까 지금 그 공식에서 제공됐던 이 K라는 상수값은 일반적으로 2라는 값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라고 하시고 std 20선에서 시리어스라고 하시면 저희가 상단 밴드를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 LB라고 하시고 마찬가지로 21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2 곱하신 다음에 std 20이라고 하시고 시리즈라고 하시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게 되겠죠. 작성을 해주시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UB라는 컬럼에 UB라는 시리즈를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UL이라는 컬럼에 LB 하단 밴드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GF로부터 컬럼스로부터 저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값이 클로스 값과 그 다음에 LB 값과 그 다음에 UB 값과 LB 이 세 가지 컬럼을 보고자 하고요. 때문에 저희가 GF에서 컬럼스만큼 하시고 최종적으로 플롯 함수를 적용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볼린저 밴드를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해당 부분은 하단 볼린저 밴드에 가깝기 때문에 하단 밴드에 가깝기 때문에 약세 추세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해당 부분은 상단 볼린저 밴드에 가깝기 때문에 강세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주식이 이렇게 갑자기 높게 측정되면은 뉴스에서 구글 주식이 올랐다라고 기사가 뜨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강세 추세가 되게 되고 저희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에 가깝게 됐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에서 밴드 폭이 좁아질 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당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주식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식을 분석할 때 판다스를 활용해서 볼린저 밴드를 적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한 내용은 제가 다음 수요일 날짜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